그래가지고 이제 보수가랑 제 나라 정치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보수가가 제환공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제 나라 하나를 운영하는 데는 나 보수가로도 감당할 수 있지만은 천하를 경영하려면 나는 능력이 없어 안 되고 관중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관중을 도로 데리고 오라고 한 거죠. 관중은 그렇게 쏘고 노나라로 도망을 갔다가 그 다음에 공자 규를 모시고 제 나라로 오다가 이미 제환공이 와기를 군주를 죽여했다니까 도로 도망을 갔었어요. 근데 노나라는 제 나라에 비해서 국세가 작으니까 제 나라에서 노나라에다 요청을 한 거예요. 공자 규를 죽이고 형이죠. 뭐 이거 뭐 왕권이니까 형이고 동생 없는 거예요. 죽이고 그 다음에 관중을 포박해서 압송하라 하니까 노나라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제 나라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공자 규를 죽이고 관중을 압송을 한 거예요. 병사를 갖다가 달려가지고 후위병을 달려가지고 제 나라로 압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관중은 제 나라에서 압송해 달라는 거를 제 나라에 압송돼서 가면 처형될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벌써 앞뒤를 다 재고 틀림없이 저 포수가가 잔머리 져서 나를 부르는 걸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느긋하게 함거에 실려가지고 제 나라로 돌아가는데 딱 걱정이 된 게 제 나라에 조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머리가 제법 돌아가는 사람인데 딱 그 사람 걱정이 된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보내놓고 다시 추격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를 압송하던 군사 일행들한테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게 역사상 기록으로 최초의 군가예요. 근데 그 노래를 아주 경쾌한 음악을 짧은 거를 가르치고 노래를 하고서 마차를 몰도록 하니까 전부 다 신이 나가지고 마차를 풍같이 몰아가지고 제 나라의 국경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국경에 딱 도착하니까 뒤에서 먼지가 뿌옇게 노나라고 내가 추격을 해온 거예요. 그때 비로소 노나라에서 깨달은 거예요. 관중이 천하기제인데 저거를 사체로 제 나라에 돌려보내면은 우리나라 국익에 크게 해가 될 거라는 걸 그때 깨닫고 추격을 했는데 이미 제 나라 국경 안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군가 때문에. 그래가지고 보수가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관중을 대고 관공한테 나간 거죠. 근데 그 관공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거 아니? 춘추 첫 번째 패자인데 보수가의 말만 듣고 귀족 출신도 아니고 평민인데다가 그 사람을 써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 국무총리를 시켰는데 국무총리를 시키기 전에 목욕을 3번 하고 제환공이 향을 3번 쪼이고 삼은삼욕이라고 해요. 그거를 마친 후에 예로서 관중을 맞아가지고 총리를 시켰어요. 그 제 나라 모든 권력이 관중의 손 안에 들어갔는데 관중이 인간 자체가 공명정대예요. 이 사람은 잔머리를 술술 써본 적이 없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요? 이게 여당인데 가끔 그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 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 저는 밤낮 그래서 한국 사람 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없다고. 그 차이가 뭔가 하니 한국 사람 같이 머리 좋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을 술집에서 새벽 2시까지밖에 술을 못 장사하면은 주전자에 따라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그 짓을 안 해요. 머리가 나쁘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잔머리 쓴다는 거는 머리 좋은 놈은 잔머리 안 써요. 머리 나쁜 놈들이 잔머리 써요. 마시는 대로 한국 사람같이 잔머리를 잘 굴리는 인간이 이 나라 이 세상에 없어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결론. 그래서 저하고 학생하고 보는 차이가 시각 차이가 딱 그거예요. 잔머리였다. 관중은 잔머리를 굴린 적이 없어요. 참으로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를 했고 그리고 원래 그 제 나라가 그 산동반도에 있기 때문에 비옥한 산동 평원에다가 염전이 옛날에 염전은 돈보다 더 귀한 게 소금이에요. 그 염전이 중국에서 가장 풍부하게 소금이 생산되는 데가 바로 산동반도예요. 그래가지고 부강할 조건이 갖춰져 있었는데 관중이 정치를 잡아가지고 공명정대하고 술술을 쓰지 않고 역사상 처음으로 그 사람이 분업체제를 시행을 한 사람이에요. 관중이요. 그래가지고 제 나라가 단연 강국으로 부상을 해서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제환공이 참 제환공 그 스토리를 보면서요. 누가 딱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삼국시대 때 손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나라의 손권. 손권의 말년이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손권의 말년이 오나라를 들어먹었어요. 그 사람이 비록 오나라를 세웠지만 늦게까지 장수하면서 나중에 총기하고 머리에 치맥기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오나라를 거의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얼마 못 가고 오나라 망한 거예요. 손권 때문에. 딱 제환공이 그런 거예요. 제환공이 젊었을 땐 그렇게 총기가 있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총기가 사라지고 치맥기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제환공이 죽기 2년 전에 관중이 죽었어요. 그 관중이 죽게 되니까 말하자면 제 나라를 그렇게 부강을 시켜놓고 군주시대 첫 번째 패자로 환공을 올려놓고 그 패자의 위치를 30년간의 유지를 했어요. 30년간 제 나라를 따라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관중 때문에. 그런 관중이 죽게 되니까 제환공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옆에서 유언을 들은 거예요. 관중의 유언을. 그때 관중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제환공 곁에서 말하자면 군주 곁에서 환공을 모시는 세 사람. 그 사람이 하나가 이름이 여가고 또 한 사람이 수초고 또 한 사람이 개방이에요. 그 세 사람을 궁중에서 내쫓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환공이 너무나 놀래갖고 그러니까 맨날 자기 곁에 수종드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유언으로 그 사람을 내쫓으라니까 관중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관중은 걔네들이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살아요. 하나가 요리사고 하나는 환관이고 하나는 외국에서 망명은 공자인데 그렇게 환공의 비위를 잘 맞추고 음식을 잘해다 바치고 손발처럼 구우니까 걔네들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환공은. 그런데 걔네들을 갖다가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국밖으로 내쫓아오니까 환공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걔네들이 나를 갖다가 벌써 시종한 지가 수년인데 왜 이때까지 한 말도 안 하다가 도랑간 죽는 자리에서 자네 그 말을 하나 하니까 관중이 딱 그런 거예요. 그동안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뚝을 넘지 않도록 제가 제방 노릇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걔들을 내쫓으면 군주께서 얼마나 심심하고 외롭으시냐는 말이야. 그래서 걔들을 둔 대신에 자기가 그걸 감당했었는데 이제 내가 죽으니까 뒤를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걔들을 두면 나라가 망하니까 걔들을 절대로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유언이니까 환공이 그 세 간신을 내쫓았어요. 그 세 간신이 어떤 인간들인 거 아니? 그 여가란 인간은요 요리사예요. 환공의 요리사인데 어느 날 환공이 그 요리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게는 그 가뭄이나 홍수 같은 것 때문에 한 번 몇 년씩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면 사람이 수백만 명서부터 1, 2천만 명씩 죽어요. 기근이나 한바탕 굶어 죽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굶어 죽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끼를 바꿔 잡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이제 너무 흔히 듣거든요. 그래서 환공이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딴 고기는 다 먹어봤는데 사람 고기를 내가 아직 못 먹어봤구나.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여가가 자기 3살 먹은 아이를 죽여가지고 자기 자식을 그걸로 요리를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관중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냐고.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수초란 인간은 환공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말하자면 남성의 상징을 잘라서 환관이 되네.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가볍게 훼손할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섬기겠냐고.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다 그런 거예요. 개방이라는 건 원래가 한신이고 그래서 그 세 간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유언을 내겠는데 세 간신을 내쫓고 좀 지나니까 심심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환공이. 주변에 지능등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때까지 재밌게 살던 것들이. 그러고서 우울하게 보내면서 관중이 죽은 다음에 포수가를 불러서 정치를 맺겠어요. 근데 그 포수가가 똑같이 와서 한 얘기가 저 간신을 가까이 하시면 저는 정치를 못 맡겠다고 하니까 진짜로 그 세 간신을 궁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포수가를 불러다가 제 나라의 정권을 맺겠죠. 그래서 포수가가 몇 년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제환공이
인생 살 맛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미 나이는 늙었고 주변에 자기 수족 손발같이 부릴 수 있는 사람이나 맛있는 거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돈 불러드렸어요. 세 간신을 불러드리니까 보수가가 울분에 차가지고, 보수가는 그런 거를 못 봐요. 그래서 울분에 차가지고 보수가 죽었어요. 그 세 간신이 그때부터 일을 꾸며가지고 환공의 명령이라고 그러고 자기 수하들을 시켜서 궁을 갖다 완전히 장악을 한 다음에 제환공이 침실 밖으로 3장이면 1장이 되게 3m거든요. 3장이니까 9m 담을 싸서 둘러버렸어요. 쳐버리고 밑에 개구멍 뚫어놓고서 매일같이 어린 내시 하나가 들어가서 제환공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제환공이 그 안에서 사람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고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은 다음에 말하자면 1세그 호웅이 그런 식으로 굶어 죽은 다음에 자그마치 67일간 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고 하니까 그 바깥에서 권력쟁 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67일이면 어떻게 됐겠어요. 시체가 다 썩고 시충이 끼어다니고 냄새 악취. 67일 지난 후에 옆에 진나라 도움으로 겨우 안정을 해서 그때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환공이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누구를 불러 대답도 없고 밥 주는 사람도 물 주는 사람도 굶어 죽으면서 관중의 유언을 지키지 않은 걸 정말로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관중이 죽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환공 준치대 첫 번째 패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굶어 죽었어요.